시간에는 지적법에서 지상 경계, 경계는 땅의 모양을 말합니다. 땅의 모양을 구분하고 땅의 모양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경계점을 잡는 거죠. 자, 필드에 가서 현장에 가서 각 소유자의 모양을 결정하고 경계를 구분시키는 구분을 결정하고 경계를 구분시키는 기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이럴 때는 지상 경계점이라고 그럽니다. 경계점은 모양의 경계선을 말하죠. 소유자의 필지, 소유자 선. 자, 그래서 소유자의 명확한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을 경계라 그럽니다. 경계는 어디에만 들어있습니까? 땅의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에만 기록되어 있다겠죠. 경계는 그림이다 그러죠. 자, 경계를 구분하는 소유자의 필지의 소유자의 모양을 또는 땅의 형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경계점을 구분하는 거지 경계점 좌표를 구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하면은 모서리의 X축, Y축을 기록하는 지적 공부고 지금 공부하는 경계를 구분한다. 경계를 구분하면 실무에서 현장의 토지의 모양을 확정시킨다. 경계점을 잡는다. 경계점 잡을 때 등록부를 작성하는데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실무에 활용되는 하나의 책자이지. 자, 그래서 경계점을 잡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면 안 됩니다. 경계를 구분한다 하면 경계점 등록부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죠? 가장 헷갈리니까. 자,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경계를 구분한다.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공부한다.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 이동하면은 지적 공부가 변경이 있을죠. 자, 지적 공부가 변경함에 따라 경계를 새로 정해야죠. 땅의 모양이 바꿔질 수 있죠.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계점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죠.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표시의 종류,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 등록부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미리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책자죠. 그래서 각각의 필지별로 소유자의 모양을 전부 기록하는 책자가 있어야겠죠. 이것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 그럽니다. 이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한다고 잘 나옵니다. 그럼 틀린 거죠. 자, 경계를 구분하고 경계를 새로 정하고 경계점을 위치를 정할 때는 경계점 등록부라 그러지 좌표 등록부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는 땅의 모양이죠. 땅의 모양을 새로 정할 경우에는 자,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표지의 종류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뭐가 작성된다?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해야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좌표 등록부는 좌표예요, 좌표. 이거는 지적 공부고, 자, 경계를 위치를 정할 때 필요한 책자는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죠. 경계점 등록부인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은 경계점 등록부를 공부하는 겁니다. 경계점 등록부. 자, 토지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답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는 경계를 다시 잡아야겠죠. 땅의 모양이. 그래서 토지를 분할할 때도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야죠.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서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토지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라든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주의 경계 결정을 위해서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해야겠죠.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다시 소유자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설치할 때 그 책자를 관리하고 보관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계점 등록부라 그런다. 경계점 표지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 자, 그러면 경계란 뭐냐 하니까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직선으로 연결하는 토지의 모양을 말하겠죠. 그래서 경계라 그런다. 자, 경계는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다?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면 토지의 모양을 말합니다. 땅의 모양.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그럼 됐죠? 자, 토지의 지상 경계죠. 그래서 자, 토지의 지상 경계를 새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누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표시를 해야겠죠. 뚝이나 담자,
도출 부위를 표시하는 거죠.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지상 경계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답니다. 소유자가 다르니까 경계를 표시를 해야겠죠.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합니다. 땅의 모양이 소유자의 모양이죠. 소유자의 필지를 말하는 거죠.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경계를 결정하면 되겠죠.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경계를 결정합니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된 현황대로 땅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지 사업 계획도에 따라 결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 결정할 때는 지번을 결정할 때는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거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적 확정 측량하기 전에 지번을 변경할 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지만 공사가 완료됐다고 문장이 나왔으면 완료된 현상대로 경계를 결정하면 됩니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 결정한다 하면 틀린 문장이 되죠. 완료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은 지적 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 지상 경계를 새로 표시점을 찍을 때 경계점 위에 설명도가 있어야겠죠. 이건 뚝은 자 언제, 또는 지번이 어디고, 주소지가 어디고, 어느 지역의 위치고 개략적인 설명을 합니다.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일일이 기록해서 작성하는 하나의 장부를 말하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반드시 지적 소관청이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적 공부가 변경됨에 따라 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에, 경계는 땅의 모양이죠. 땅의 모양을 새로 정할 경우에 경계점의 위치라든가 설명도 또는 표지의 종류를 기록하는 장부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에요. 경계점의 설명과 위치를 설명과 표지의 종류를 기록하는 장부다. 어쩔 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 지적 소관청이 작성한 장부입니다. 이것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 그런다. 경계점 등록부인지 좌표 등록부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경계를 위치를 설명한다, 위치를 정한다 하면은 경계점 등록부고, 좌표를 표시한다, 지적 공부다 그러면 좌표 등록부로 가야 됩니다.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지적 공부는 하지만 지적 경계를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장부죠. 그래서 등록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있어야 할 내용은 경계점 표지의 종류죠. 이게 뚝인지 담장인지 대문인지 담벼락인지 이런 종류를 적어주나 이겁니다.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를 당연히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지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의 지목, 토지의 실제 이용 지목을 적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의 설명, 위치를 설명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위치 설명도와 사진 파일이 여러 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진 파일로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사진으로 다 찍어 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진 파일과 위치 설명도가 당연히 메인입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여러 장의 사진 파일과 위치 설명도가 있다. 그리고 지목이 있고 경계점 표지의 종류, 위치가 설명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들어있다 이거죠. 일반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이 들어있다. 경계점의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도 좌표는 적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에 대한 설명도와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지목이 들어있다. 됐죠?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등록상이 아닌 거,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토지 소유자 없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토지의 소유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의 고유 번호도 없어요. 지적 공부가 아니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서명도 없죠. 경계점 표지의 설치 이유도 이런 거 필요 없죠. 보존 기간 없습니다. 설치 비용 돈도 없어요. 몇 년도에 작성됐다 제조 연료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 관련된 것은 적어 있지 않다. 경계점 등록부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목이 들어있고 위치 설명도와 사진 파일만 진짜 많습니다. 사진 파일과 위치 설명도,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그
그다음에 소재 지번이 맨이다. 경우에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한해서 좌표도 적어진 경우도 있다. 자, 이것은 몰라도 되지만 위치 설명도와 사진 파일이 들어있다는 게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거, 소유자에 관련된 거, 고유번호, 그다음에 설치 사유, 설치 비용, 보존 기간, 제조 연월일 이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 경계점을 찍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아주 쉬운 거니까. 자, 지상의 경계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지상 경계 구조물의 소유자가 같을 때 소유자가 한 필지 내를 찍을 때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인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가 없을 때 평지일 때는 그 구조물의 중앙에다가 경계점 표시를 찍습니다. 자, 높낮이가 없는 평지일 때는 어디다가 구조물의 중앙에다가. 근데 인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가 있답니다. 오르막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구조물의 하단부에다가 표시점을 찍습니다. 구조물의 하단부.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는 담벼락일 때는 하단부에다가 표시점을 찍는다. 소유자가 동일할 때.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토지를 절토했답니다. 자, 국어나 도로를 위해서 토지가 깎여 있다 이거죠. 절토된 부분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절토할 때는 상단부, 상하 고조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 평지다 하면 중앙, 기계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했을 때, 바닷가에 있을 때는 최대 만조의, 민물일 때 그 지점을 찍는다 이거죠. 민물일 때 최대 만조의 또는 최대 만수이라고 합니다. 최소라고 하면 안 돼요. 최소 만주의, 그럼 평균 만수의 하면 안 돼요. 평균과 최소가 나오면 안 되고 최대 만조위로 가야 됩니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로 접니다. 해변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매립지답니다. 매립지. 자, 간척지라죠. 매립할 때 제방을 쌓죠, 제방. 제방이 아주 폭이 넓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을 토지 경계를 정할 때는 제방은 물이 찰랑찰랑 이런 것은 토지에서 바깥쪽이라 그럽니다. 토지가 있는 쪽은 항상 안쪽이라 그래요. 토지가 있는 쪽이 안쪽이고 물이 이제 찰랑찰랑 하는 것을 제방의 바깥쪽이라 그러죠. 바깥쪽에 어깨 부분에다가 표지점을 찍는다. 물이 어깨까지만 찬다 이거죠. 그래서 매립지의 제방이라고 했을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으로 표지점을 찍는다. 다시 한번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하면은 일단은 구조물 소유자가 같을 때, 구조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자별로 찍는 거죠. 뭐 중앙 하단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소유자별로 찍는 거고, 소유자가 같을 때 높낮이가 차이가 없을 때는 어디서 찍는다?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절토일 때는 상단부. 해변일 때는 최대 만조위. 그 다음에 매립지의 제방일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에다가 경계 결정을 한다. 소유자가 같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근데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답니다. 경계를 건축물이 관통하게 경계를 잡으면 안 되죠. 건축물 한쪽으로 몰아야죠. 자, 건물을 관통해가지고 양쪽으로 찢어 나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계를 정할 때 지상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잡으면 안 되죠. 건물이 분리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일 때는 분할하더라도 건축물을 한 곳으로 몰아야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일 때는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답니다. 개인 간 토지를 분할한다 이거죠. 개인 간 토지를 분할할 때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도 건축물을 걸리게 경계를 잡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토지를 분할한답니다. 함께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됐다. 그러면 토지의 일부가 토목공사를 했다 이거죠. 그 부분만 분할 절차가 이루어지죠. 자, 토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됐을 때 그 부분만 토지 분할 이루어질 때도 거기에 건물이 있을 때는 한쪽으로 몰아야겠죠. 그래서 토지의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토지를 분할할 때도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관통하게 지상 경계를 잡으면 안 됩니다.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도 불합리한 지상 경계, 토지 모양을 바꾸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야겠죠.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분할도 지상에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근데 다음에서 말하는 경계를 잡을 때는 건축물을 관통해서 잡을 수 있답니다. 부두기 할 때.
자,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할 때, 그러면 국가가 행위를 할 때, 국가가 행위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권리게 결정할 수 있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부득이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하면은 어떠면 공공기관이죠. 공공시행자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주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축물을 관통해서 경계를 잡을 수 있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법상의 공적인 행위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지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분할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공적인 행위라는 느낌이 오면은 자,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관통해서 권리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 경계를. 하지만 개인 간의 토지를 분할할 때는 자, 건축물이 권리게 결정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라든가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또는 공공사업에 따라서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서 학교용지 또는 도로, 철도용지, 제방 등의 지봉으로 되는 토지를 어쩔 수 없이 분할할 때 공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의 건축물이 권리게 관통하게 경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 건축물이 지상의 건축물이 관통해서 권리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경계라는 건 땅의 모양이죠. 땅의 경계선이 건축물을 권리게 관통하게 잡을 수 없는 경우는 원칙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인들이 분할을 신청할 때 일반인들이 분할을 신청하는 유형이 일반적인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한 토지 분할인 경우, 그 다음에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자, 그 위에 지상 건축물이 권리게 경계를 잡을 수 없다. 하지만 공적인 행위로 경계를 잡을 때는 부득이할 때는 자, 건축물이 권리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지상 건축물이 권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일 때, 토지를 분할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어쩔 수 없이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 공공사업에 따라서 학교용지나 도로, 철도용지나 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어쩔 수 없이 분할할 때는 그 위에 지상 건축물이 권리게 결정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공적인 성질이다. 그러면 지상 위에 건물을 권리게 경계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인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주민들, 일반적인 개인 간에는 분할을 청구할 때 건축물이 권리게 작성할 수 없다. 일반적인 분할, 소유권 이전 및 매매,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이란 분할, 그다음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분할은 건물을 권리게 결정할 수 없다. 자, 이게 지상 경계에 관련된 결정 기준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은 일단은 구조물 소유자가 같을 경우, 다를 때는 소유자별로 찍습니다. 구조분의 소유자가 같을 경우는 평지일 때는 중하, 그다음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철도는 상단부, 그다음에 해변은 최대 만조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에 잡는다. 그리고 경계를 잡을 때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경계점 등록부는 사진 파일과 구조,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지목 같은 거 있죠. 소지의 지번, 그 다음에 표지의 종류, 위치는 있지만 토지의 소유자, 고유번호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설치 비용 같은 것도 없다는 거. 경계점 등록부라고 합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상 지상 경계에 관련된 구분과 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